네,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한겨울, 추운 겨울이 되면은 항상 새봄을 기다리죠. 그 이유는 뭘까요? 새봄 기다리는 이유. 녹차가 나오니까요. 그죠? 항상 이제 녹차는 그 해 생산해서 그 해에 마셔야 되니까 봄에 생산한 차가 겨울이 되면은 아무래도 좀 맛이 떨어지죠. 신선도가.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새로운 봄이 오면은 신차를 마실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들떠서 벌써 입에 침 고이네요. 봄 이퀄은 녹차, 녹차 이퀄은 봄, 그렇게 말해도 큰 지장이 없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녹차를 공부하는데 녹차에서 토종과 계량종 그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볼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먼저 볼 것은 서호용정. 자, 그렇다면 이제 서호용정은 어떤 차예요? 녹차예요. 그리고 또 봄에 유명한 차가 뭐가 있죠? 병라춘. 백라춘. 예로부터 우리가 주위 사람들 누구한테 차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누구한테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 차가 바로 서호용정, 방금 얘기했던 백라춘. 오늘은 서호용정을 보는데 요 셋 다 용정차입니다. 셋 중에 하나만 서호용정이고 각각의 모양이 달라요. 토종의 정의는 뭡니까? 예로부터 유명했고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장점이 일단은 쉽게 말하면 차가 맛있다는 거, 그죠? 그거였는데 단점은 뭔가요? 그럼? 비싸다? 네, 그것도 차가 맛있으면 비싸지겠죠. 너무 조금 나온다. 그거죠. 소수확.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만생종. 봄에 다른 녹차들 다 나온 다음에 가서 비로소 그때 나온다 그 말이에요. 네. 한참 다른 녹차들이 싹 쓸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토종 녹차 나와요. 사람들이 이 품종을 갖다가 개량을 해야죠. 다수확 그리고 조생종. 그 품종하고 같이 녹차의 그 품종과 해서 계속해서 유성 번식을 시키죠. 메머드를 복원시키는 방법. 메머드 DNA와 코끼리 DNA를 섞는다. 거기서 나온 메머드 코반 메반이겠죠. 그죠? 다시 메머드에 DNA 집어넣고 점점 계속하면 점점 그 성질은 메머드에 가까워져요. 그러나 완벽한 메머드는 아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녹차도 계량을 거듭하면은 어느 정도가 되면은 그 재래종과 맛과 향이 비슷한, 같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거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은 한번 요 셋을 넣고 보면은 지금 이렇게 같이 모아놔서 그렇지 하나씩 줘버리면은 구분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은 적어도 토종의 이런 외형이랄지 맛과 향이랄지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재래종 용정차를 계량을 거듭해서 만들어낸 품종이 용정 43호입니다. 그 용정 43호가 아주 중국 내로 넓은 지역까지 퍼져나갔어요. 왜? 품종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조생종, 빨리 나오고. 그 다음에 다수확, 수확량이 많고,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아니 많이 마시고 있는 용정차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이제 이름법에 나오거든요. 그건 어디냐면은 귀주 용정입니다. 용정차를 개량한 용정 43호를 갖다가 귀주성에다 심어서 거기서 나온 귀주 용정이죠. 그냥 비슷할 뿐이지 그게 이제 절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사입은 사입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런 줄 알고 마시면은 값싸고, 예, 그만하면은 괜찮으니까 이게 하는 거예요. 이 차가 토종. 예, 토종, 서호용정, 그리고 특급. 그 다음에 요건 귀주. 아니야. 귀주용정은 얘기 안 됐습니다. 그거 이제 귀주용정은 한눈에 봐도 딱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안 됐습니다. 요건 대불용정. 대불. 예, 대불이 어디냐고요? 예, 절강상이요.
그 다음에 요거 오우족. 요렇게 보면은 찻잎들이 거의 비슷해요. 만드는 방식도 가공 방식도 같고. 근데 오우조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강성 영가현에서 거제에서 나는 찻잎을 따서 용정차 제다법과 같이 한 거죠. 즉 앞에 눌러서 만든 거예요. 급수는 같습니다. 차이 등급은 셋 다 특급이에요. 근데 요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거 준비했어요. 일단은 토종 서호 용정이 가장 야이었죠. 네. 왜? 소소하기니까.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요런 용정들이 어째 좀 품질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죠. 이게 토종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요렇게 이 옆에 있는 테이블 용정, 그 다음에 오우조 요것들은 용정차와 비슷한 모양. 얘는 용정을 계량한 거. 그럼 얘는 이렇게 납작한가요? 요건 가공 과정 중에서 초청을 할 때 손바닥으로 누르죠. 지가 왜 납작해지겠어요? 왜 누르나요? 맛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용정차를 가공할 때 우리가 오구유라는, 예전에 이제 원래 원칙이 그렇습니다. 오구유라는 그 개수의 열매를 썼습니다. 그 기름을 발랐어요. 솥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가서 눌러야지. 기름 안 바르고 그냥 누르면 찻잎이 솥에 달라붙겠죠. 지금은 이제 그 오구유처럼 만들어낸 다른 기름이 있습니다. 오구유를 안 쓰고 그건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눌러주죠. 그래서 용정차의 맛이 구수한 맛? 예, 그렇죠. 훨씬 다른 차보다 구수합니다. 그러니까 초청 녹차 가운데에서 용정차는 조금 게다가 다르죠. 3g의 차를 150cc의 물을 5분간 우렸죠. 물의 온도는 100도입니다. 예, 탕색은 어떤가 한번 같이 보시게요. 이렇게 진하기는 제대종, 서우용종이 가장 진하고, 네. 그 다음에 이 둘로 보면은 얘는 좀 녹색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얘는 진한 것 같은데 어쩐가요? 녹색빛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막지가 않죠. 지금 토종과 계량종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색상이 지금 탕색이 진하냐 진하지 않느냐 그걸로 이제 그 우열을 판가름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보시고요. 이 향을 뭐라고 그러죠? 녹차향. 오리지널 소용정에서 나오는 그 향은 도화향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화향. 도화향. 한국에는 그 도화가 없어요. 중국 복숭아꽃 아니에요? 아니. 그 이제 요만한 작두콩처럼 긴 콩이 있습니다. 그 도화향이라 그래요. 구수한 냄새. 그죠. 그리고 구수한 도화향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맛은 어떤가요? 굉장히 부드럽고 쾌감. 쾌감이 굉장히 빠르죠. 그다음에 이제 이 테이블 용정 보시게요. 이건 써요. 첫 번째부터 바로 쓴맛이 올라오죠. 네. 너는 누구냐? 누굽니까? 용정 43호. 얘를 계량하는 거. 잘못 계량했구만. 아니죠. 그래도 이 정도 맛과 향을 내면은 이만하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절강성 고유 품종인 오우조를. 그럼 이건 세 개 다 절강성. 향은 어째요?
녹차 향 나요. 청, 청향이겠죠. 청.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청향이라고 하지 않고 그보다 등급이 더 높으니까 뭐죠? 눈향, 어릴 눈자. 근데 5조 같은 경우에는 자, 둘 중에 하나만 먹으라면 또 어떻게 먹겠어요? 대불. 대불. 왜요? 이건 쓰기도 하는데 떨기도 너무 떨고. 안지 않죠? 결국은 저 같으면 둘 중에 하나 먹으라면은 안 먹습니다. 아, 토종 용정만이 서호 인근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서호 용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요? 좀 범위가 넓게 퍼지면은 항주 용정. 항주. 그 다음에 더 넓게 가면 절강 용정. 다 절강용정. 이거는. 그렇죠. 나머지 일단은 근데 5조는 용정차가 아니니까. 5조 용정이 아니고 그냥 5조. 5조 용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오리지널 이 용정을 개량한 품종이 아니니까. 원래부터 있던 품종이니까. 일단 그러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각성별로 나갔죠. 그래서 가장 이제 시중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은 귀주 용정. 귀주 용정 특징은 이 찻잎의 표면에 백호가 손뭉치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하얀 무슨 그 반점이라고 그러나? 네, 동그랗게 그런 것처럼 붙어 있어야 서호 용정인데. 그러면은 소용종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귀주 용정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판단하는 근거 가장 큰 근거는 뭐냐? 먹어봐야죠. 향은 도화향, 와야. 다시 말해서 콩꽃향, 그리고 아주 신선해야 되고 그리고 고소함과 그리고 쾌감이 좀 들고 회감. 얼마만큼 빠르고 긴 회감이 나오냐. 거기다가 또 시원해요. 그죠? 이 차가 다른 차들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용정차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은 이제 열향이 아니라 온향이죠. 네. 식어서 처음에는 열향은 뭘 보냐면은 이 향 속에 차 아닌 다른 향이 있는지 없는지, 즉 다른 이물질의 향이 들어가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따뜻했을 때 온향 같은 경우에는 이 품종 향을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완전히 실내 온도와 같아졌을 때 그때는 냉향이죠. 그때 바로 향기의 지구성을 이제 오래오래. 얼마나 가는지. 만약에 차가 좋으면은 그대로 그 시원함이 살아있을 것이고, 차가 안 좋으면은 잠깐 아까는 향이 났었는데 지금은 또 안 보이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그냥 용정차에 관해서 잠깐 봤어요. 그래서 보통 3월 하순에 항주 서호를 가시면은 많이 그 서호 인근에서 차를 그 대로변에서 제다하거든요. 용정차를 사와야죠. 네. 서호 인근에서 이제 제다를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거기 들어가서 다 가게에서 차를 사요. 이거 뭐냐 그러면 서호 용정 다 그러죠. 근데 실은 그 찻잎이 귀주성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온 귀주성에서 재배한 용정 43호가 다시 항주로 돌아와서 거기서 제다에서 팔리는 거죠. 그 항주 그 인근의 산에 가보셔요. 그때 체험을 하는지 전혀 그 체험 시기가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날씨를 잘 봐야 됩니다. 그 해가 좀 포근하면은 이제 뭐 3월 하순에 항주에서도 찻잎을 딸 수도 있지만 포근하면, 근데 조금이라도 춥거나 그러면은 4월 초로 넘어갑니다. 근데 선생님 이 용정, 토종 용정은 너무 비싸서 우리는 못 사 먹을 것 같은데요. 비싼데 자 그래도 기회가 되면 운이 되면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실은 그래서 차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부 안 하면은 어렵습니다. 예. 그 말씀밖에 어떻게 드리겠어요. 한번 옆접판이 있는데 얘가 제일 나이였죠. 얘는 품종을 개량해서 훨씬 더 이파리가 커야 되죠. 자,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용정차는 녹차기 때문에 암암리에 들어올 수는 있어도 한중 FTA에서 녹차는 양어 제외 품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녹차든 간에 관세가 그 470%인가 80% 아니 600 몇 프로 하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이 몇십 불인데 그 둘 중에 하나 비싼 놈으로 때립니다. 그럼 정식 수입은 못 하고. 예, 현지의 산지에서 만약 100원 주고 샀으면은
세금을 600 몇십 원을 붙이는데 그러면 100% 이상 붙인다고. 예. 그리고 금액으로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비싼 놈으로 각 나라에서 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못한다. 그래서 그겁니다. 알았다. 이제 그런 거죠. 우리는 녹차 개방하면은 그날부로 초토화 되니까. 우리나라 녹차가 그렇죠. 못 버티죠. 보성은 이제 논을 치고 해요. 하동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하동에서도 잘하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중국으로 자꾸 이제 사람들 보내고 교류를 많이 합니다. 발효차 어떻게 이 하동 차에 맞춰서 할 것인가 굉장히 그런 게 발달해 있죠. 보성은 얘기 안 합니다.